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주 그 신규 오히려 전혀 사고에 대해서 모르고 새로 도전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아까 방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 해왔던 나무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수영으로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처음 새로 심으신 분들이 아니면 유목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이 엄청난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용으로의 어떤 그 전환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가는 이 밭들은 제가 이제 이 국비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장을 운영을 하는데 한 기수당 11명씩 해가지고 색이 지금 33명을 지금 격주로 월화수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1년 과정을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번 주에는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없구나. 요번 주가 없고 이제 다음 주도 월화수가 있는데 먼저 주에 월화수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과정을 교육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교육생 중에서는 이 3년 4년을 계속 심지어는 5년째 교육을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과나무를 정말 일생 동안을 한번 다 자라고 싶은 끝날 때까지 내 밭에 심어진 나무가 정말 사과나무가 노화돼서 이제 캐내볼 때까지 한번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이제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오늘 그런 밭들을 또 그 과정을 해마다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대충은 감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술은 정말 이 엄청난 사고를 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여기서 이론 공부를 조금 하고 오후에는 바로 이제 식사 후에는 현장을 연차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3번 이걸 따버리는 거지 이걸 따버리면 어때요? 위줄기 하나가 쭉 올라가 이게요. 잘 올라가요. 그럼 밑에서 물론 생기는 게 있죠 이걸요. 이걸 한 번 따고 하여튼 6월 한 중순 6월 아마 중순 6월 중순까지 이 중순까지는 이거 전체를 싹 이걸 따버리는 거지. 막대기는 아예 막대기에 위줄기 하나죠. 그러면 양분이 밑으로 올라가는 양분이 우회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길게 쭉 올라가 버리게요. 그래서 이 길이가 적어도 2m 30까지는 올라가게 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때요? 땅 만들기도 제대로 만들어간 게 태비도 많이 듣고 일단은 잘 만들어 놔야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 이게요. 그럼 결국은 팔집에서 2m 30까지 올라가려면 한 해에 이 꼭대기에서 자란 길이가 몇 cm 자라야 돼요? 1m 50을 키워야 돼요. 1m 50 키우려면 보통 땅 관리 갖고는 안 되겠죠. 땡땅에다 나무 심어가지고 이게 1m 50 올라가겠어요? 절대 못 올라가지 이게요. 땅 만들기 그래서 이 나무 심기 전에는 물론 유공간 묻고 석회해놓고 TV는 뒤집거려하고 거기에 또 1년 정도는 예정기 관리를 해가지고 수상가라서도 심어가지고 또 수상가라서 심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고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 1년차 이 방법은 막대기 하나만 쭉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쉽죠 이게. 2년차부터는 똑같아요. 2년차부터는 그러면은 2년차에 적심하는 거 이건 똑같아. 이건 똑같아. 이건 적심하는 거. 그럼 결국은 물론 이 묘목 때 곁가지가 나와 있는 묘목을 심으면은 이 회초리 묘목보다는 훨씬 더 묘목이 어때요? 커요. 굵고 커요. 길기 때문에 이게 기른 걸 갖다가 다시 1년 키워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곁가지 있는 묘목을 따져보면은 곁가지 있는 묘목이 처음부터 크기 때문에 2년차 가지 받고 나면은 3년차 들어가서 이 굵기 자체가 측지묘가 훨씬 더 굵어요. 그리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팔집에서 자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 숫자가 좀 많아요. 많다는 것은 3년차부터 3년차나 4년차에 2년 이태 2해 동안에 사과를 조금 더 몇 개 더 달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이제 나무 수형은 기본적으로 곁가지를 길이를 짧게 하는 수형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5년 6년 차부터는 거의 똑같아져요. 그 나머지 구분이 안 돼 이거죠. 그 차이만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주어진 묘목을 놓고 소지를 놓고 보면은 이게 행정에서 너무 그게 어떤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그 지침에 너무 그걸 따지지 않으면은 자율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냥 묘목은 있는 대로 곁가지 있는 묘목이 됐든 해체리 묘목이 됐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묘목 너무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다만 이제 곁가지 있는 묘목이 조금 묘목일 때 3년차 4년차에 착과량 사과 개수는 좀 더 많이 달 수 있다. 그건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실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나무 크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작업 과정은 똑같아요. 1년차에 1년차 이거 잘리는 거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게 2년차보다 가지 받는 거 똑같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무 수형을 만드는 어떤 그 기초 골격을 만드는 과정은 거의 이제 3년까지면 끝난다고 봐야 돼. 이제 3년 키우면은 수고도 이제 거의 되고 척지 그 나무 전체에서 나와 있는 이 곁까지 숫자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더 이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 3년까지 나오면은 보통 45개에서 한 50개, 많은 것은 50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이 곁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곁가지 이제 40개, 50개에서 장차 이제 줄여가지고 1년에 뭐 한 두세 개, 3개 정도 이걸 줄이면은 2년, 3년, 가게 4년, 5년 계속 줄이면 한 10년 더 이상 돼도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는 영구적으로 남게 하는 거죠. 아래는 먼저 만들어진 가지고 또 따라서 아래가 나무가 위에가 좁고 아래가 크잖아. 이게 폭이 넓잖아요. 당연히 이런 수형을 이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가 어때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까지는 길이가 짧고 여기는 길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가지가 훨씬 더 굵다. 굵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굵어진다고 했어요? 간격이 숫자를 줄이면은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가지를 보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걸 이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막 그 사람들이 따라비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나무를 가지를 굵어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알려주는데 하여튼 이 아래 가지가 굵어진다는 것은 다소 위에보다는 숫자가 아래쪽에 이 가지 숫자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실제 적어요. 적게 해야 가지를 솎아내야 이게 가지 하나하나가 굵어져가지고 길어지는 거지 이게. 어때 상대적으로 위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때요? 가지 굵기가 가늘어요. 가지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공간이 아래쪽처럼 아래같이 간격을 넓게 하면 위가 어때요? 너무 험해가지고 햇불은 잘 들어가는데 잘 들었는데 어때요? 사과 수량이 떨어지죠. 수량이. 그러면 위에는 상대적으로 아래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가늘은 가지가 많다고 봐야 돼요. 또 실제 그래요 여기에요. 그런 나무가 아주 이상적인 나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무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나무 가지가요. 이 가지가 23cm일 때 3cm 끊어내밀고 20cm 남겨두는 거예요. 20. 이게 아무 때나요?
있죠. 네. 뭐그한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그게 때가 언제 6월에 이제 7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20cm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게 삽목이 되면은 가지가 굵잖아요. 마디가 하나 있어요. 마디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적심한 자리거든요. 적심한 자리. 그러면은 이 안에 눈이 충실해진다고 하잖아요. 눈이 또렷또렷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결과지가 이게 이 마디에는 양쪽으로 하나씩 그러면 마디 하나에 20cm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만약에 이게 1m라고 하면은 5개고 1m라면 마디가 5개고 아래 가지는 실제 1m가 아니고 나무와 나무끼리 담에 1m면 정확히 다는데 이걸 틀어버리면요 아래 가지는 이게 맨 하단부까지는 120cm 이게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힘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래쪽에 공건만 있으면 이건 길게 빼주는 게 위로 올라가는 힘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20까지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 120이라고 하면 이게 어때요? 마디가 6개. 그러면 결국 6개라는 것은 이 사과 달린 가지가 어때요? 12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12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밭에 다니다 보면은 사과를 많이 딸 수 있는 나무 또 아니면 한쪽에는 사과를 둥치는 굵은데도 불구하고 사과 숫자가 부족한 나무 그것은 결국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이 안쪽으로까지 사과가 달릴 수 있는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 붙인 나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나무의 착과량이 많냐 적냐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20cm 간격으로 철저하게 이거만 잘하면은 사과를 훗날 많이 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안 하면은 안 돼.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막 클 때는 이게 하루에 2cm씩 커요. 나무 가지 자라는 게 이게 새순이 2cm 그러면 열흘만 밭에 안 가면은 20cm 커버리잖아요. 근데 적심을 할 때 23cm 자랄 때 적심을 했는데 20cm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밭에 이제 적심할 때 한 15cm밖에 안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적심 한번 했다 하고 이제 집에서 다른 일 하다 또 밭에 와보니까 웬걸 열흘만 왔더니 35cm가 된 거예요. 35cm가 20cm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적심이라는 것은 적심 그 힘을 뺀다는 거거든요. 제거한다는 거거든. 이걸 이파리를 이파리가 이제 이 길이 길어져 버리면 이게 길어져 버리면 여가 20cm 이걸 잘라버리잖아요. 자르면 잎이 여기는 굳어져 있어요. 이 안에 안쪽에는 굳어져 있으면 이건 적심이 아니고 이건 겨울 전정에서 용어를 따지면 이건 절단이에요. 절단을 하면은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이게 꼰대매들이 게 아니라 이게 다 터져버려 이게 터져버린다고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할 수 없죠 이제요. 이때는 그냥 이 3cm만 35cm라 하더라도 3cm만 잘라내밀고 32에서 그냥 마감을 해야 돼요. 그냥 20은 아이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20cm 간격으로 이 할 때 정확하게 거기는 양쪽으로 결과지 하나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인은 쉬워요. 유인은 아무 때 뭐 적심해놓고 바로 유인해도 되고 뭐 8월달에 해도 되고 정 못하면 바쁘면은 가을부터 해도 돼요. 겨울에도 돼요 유인은. 그런데 적심은 어때요? 20 맞추려면 이건 때가 있는 거 이거요. 유인은 못하더라도 적심은 틀림없이 하는 게 훗날 미래에 아주 이 우리 집 나무가 아주 희망적인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그걸 생각을 하면 적심만큼은 때를 놓지 말아라.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유인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 유인은. 근데 적심할 때요. 그 나온 새순만 이렇게 끊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3cm. 3cm 이 정도는 짜려야 돼. 그 끝에만 살짝 했다고 네. 좀 안에까지 하세요. 아. 안에까지. 한 3cm 정도는 하세요. 3cm. 그게 맞아요. 3cm. 3cm를 하면 가지를 끊게 되잖아요. 가지 아니에요. 그래도 연해야 거기는 끝에 연해요. 아주 연해요. 그냥
녹색이죠. 뭐 아주 연한 녹색이 뿌옇죠. 뭐 3cm 자르는 거. 요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잘라야지. 그래도 끝에만 조금 닦으면 이거 저 예예예. 순만. 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안에까지. 그 이제 2차 적심까지는 했는데 3차 적심 더 세력이 세가지고 3차 적심 또 했는데 또 4차 적심도 해요. 하세요. 근데 해야 되죠. 20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거죠. 근데 그 3차 적심은 어차피 한 해에 2차 적심 한 것까지만 가져간다라고 하고 3차 적심한 거는 그 동계전쟁 때 절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적심할 때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3자까지 하세요. 3자까지 크는 대로 하세요. 크는 대로. 특히 아까 이제 그 뭐요 곁가지 묘목을 심었을 때는 수고가 이쪽에 척김을 심어가지고 1m 50을 더 1년짜 묘목 심고 끌어올리면 이건 두 번 해도 그건 가능해요. 2m 30 보통 2m 30 머물리는데 이 곁가지 묘목은 3m 이상 되는 것도 많아요. 수두개요. 그러면은 두 번 적심해가지고 결국은 두 번 적심한다는 것은 거기서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밖에 안 되잖아요. 수고는 저 3m 이상 올라가 있어요. 또 그에 자란 것까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 거기서 잘라버리면 그 높은 수고가 높은 나무를 이 40에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m, 6m 올라가 버려요 나무가요. 위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너무 강하게 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 그 힘이라는 것은 밑에서 쪼아붙이면은 위로 올라가고 대신에 밑으로 느슨하게 해주면 아래 힘이 아래로 늘어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척지 길이가 길으면 길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힘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긴다. 줄이면 줄일수록 위로 올라간다. 그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걸 놓고 볼 때는 결국은 수고가 높은 것을 지금 너무 높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중도가리 끊을 수도 없잖아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보다 바로 3년 차부터는 이게 40이 아니라 68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수고가 높은 것은 너무 40에서 이게 그거 하나밖에 모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무 너무 수고가 높아지는 그런 나무를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거요. 특히 척지묘를 심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 그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 보면은 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나르타 선생한테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적심 다 당연히 그분은 여기 잘라가지고 한번 올리잖아요. 이 말이 그렇지 2m 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올라가요. 2m 30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 홍로는 안 올라가 이놈의 나무가 이렇게 빵빵하게 퉁퉁하게만 하지 이게 길이가 안 자라거든 이게 힘들어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보면은 갑자기 또 이제 또 뭐 여기 이제 또 까먹었네 이게 머리가 헷가닥 또 할 때 간혹 또 그냥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어 이게 깜빡깜빡해요 그냥. 뭔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제가. 문어가 빵빵하니까 키가 안 큰다. 그 전에요. 그래서 나르타 선생은 이제 이걸 적심을 두 번 하잖아요. 일본의 어떤 그 이 나무 키우는 그 방법과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이 방법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뭐냐면은 일본은 유기물 함량이 그 화산토가 돼가지고 정말 뭐 1m 50짜리 되는 걸 이렇게 쇠파이프 그걸 땅에다 찔러 보면요 그냥 푹 다 들어가 버리게요. 그 정도로 이 흙이 유기물도 많고 또 겉에 단단한 토양이 아니에요. 단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는 어때요? 실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 땅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척박한 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퇴비를 투여해야 되고 비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크는 것은 봄보다 계속 가을까지 아주 약하게 퇴비 안 주고 비료만 약하게 해도 계속 클 만큼 원하는 만큼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만큼 안 자라 이게요. 실제 우리가 해보면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엄청나게 이 퇴비도 많이 하고 뭐 물론 이제 심기 전부터 많이 하지만
이 퇴비도 많이 하고 뭐 비료도 자꾸 자주 줘가지고 이걸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 지나다 보고 또한 저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몇 가지 묘목을 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아주 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수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요.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수고가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제 끄집어 내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당연히 아래쪽에 그 척지를 4번까지 적심을 해가지고 길게 4번 했다는 것은 80까지 3년짜리 바로 40이 아니고 그 배가지는 80cm까지 길이를 척지 길이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수세를 전체적인 어떤 그 상하 균형 바란스를 맞추는 데는 훨씬 더 이게 유리하다, 쉽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지고대로 40에서 마감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나무 수고가 너무 높으면 68지까지 나가라. 3년 전에 들어갈 때, 겨울 전정할 때. 그걸 한번 이걸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그 가지가 성장하는 게 전부 일정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빨리 자라는 것도 있고 늦게 자라는 거,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쪽 잘랐는데도 순서대로 자란단 말이에요. 아니, 하여튼 그게 차이가 먼저 자란 놈, 늦게 자란 놈, 이제 나오려고 하는 놈 여러 가지 있다니까. 그래서 먼저 자라는 거대로 순서대로 그 놈부터 20cm 하기 적심하기 시작해야 이제 막 트는 것도 계속 자라요. 적심을 하면은 다른 자라지 못한 것들이 다 따라온다니까 그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세형 방추형이 되려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자라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위에 거 먼저 자란다고 그걸 또 잘라보면 그러면 먼저 그럴 것이고. 네, 다시 하나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제가 하게 자꾸 질문을 이게 하셔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